박수 치세요 빨리. 나스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금리도 같이 보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애매한 자리가 맞아요. 좀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때 잡아드렸습니다. 개미들은 불안해. 지금 나스닥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겁니다. 나스닥이 여러분 떨어질 때 엄청 무서워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빅스를 봐라. 지금 나스닥으로는 뭘 할 수가 없다. 반등을 제가 여기 잡아드렸죠. 25,000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뭘 할 수 없다. 이 자리는 원래 혼돈의 카오스다. 원래 횡보다. 너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내려온다고 쫄지 마라. 지금은 나스닥 차트 볼 때가 아니다. 빅스를 봐라. 나스닥 막 내려갈 때가 빅스가 막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20.19 다시 한번 저항일 수 있다. 다시 한번 쫄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도착했을 때 얘가 맞고 떨어진다는 것은 나스닥이 내려가는 게 올라가니까 여기는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 오늘 어떻게 되는지 소뚜껑 한번 딱 열어드리는데 여러분 거 어떻습니까? 맞고 바로 떨어짐. 1시간 번호 볼게요. 제가 방송할 때 이때예요. 쫄지 마라 했던 게 바로 떨어짐. 바로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단기 투자를 하던 뭘 하던 기회였다. 라는 거고 관점은 똑같습니다. 현재 빅스가 20.19와 17.64 어느 방향으로도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애매합니다. 오른다 내린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25,000포인트에서 매매가 들어가신 분들은 들어갔죠. 여기서 여기 안 깨졌죠. 올라가면 수익 보는 겁니다. 내려가면은 손절치고 관망하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차트를 왜 봐요? 뭐 맞지도 않는 거 왜 봐요? 차트는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에요. 매매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유튜브랑 네이버랑 뭐 이런 데 다 잘못 배워가지고 그 맞지도 않는 아니 차트 분석해서 다 맞으면 그게 무슨 신이지 안 그래요? 항상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만드는 이런 선 같은 것들이 그냥 긋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긋긴 해야겠죠. 대충 긋으면 안 되겠죠. 체계적으로 배운 것처럼 제대로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구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스닥은 현재 우리가 항상 올라갈 거다라는 말은 저는 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항상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조심하게 건강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코인도. 자 위험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 가격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24,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특히나 성장주 그리고 그냥 실적은 그냥 그런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애들 그냥 폭삭 망합니다. 그런 애들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빅스의 경우에는 20.19를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2까지 도전을 할 겁니다. 빅스 공포지수입니다. 여러분 공포가 올라간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리를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 10년 채권입니다. 이 움직임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요게 올라가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10년짜리거든요. 주식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우리가 2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이렇게 보고 TLT 보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거를 체크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휴가 끝나고 와서 봤더니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일단은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했고 동시에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단 주식시장 안 좋습니다. 플러스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도 안 좋습니다. TLT가 내려가도 안 좋습니다. 일단은 이 10년 채권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위험해요. 현재로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에는 좀 악재가 맞아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DXY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0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오른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물론 100 위에서 올라가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아직 오른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1년, 2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거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적인 파동의 힘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TLT입니다. TLT도 제가 이런 것도 원래 안 봐드렸었는데 TLT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TLT는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훨씬 커요. 그래서 이런 데가 깨져버리면은 좀 더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삼박자가 맞으면서 나스닥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 하는 건 좋은데 나스닥 떨어질 거를 머리 한 곳에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려면 무조건 손절가를 잡고 정말 고심 끝에 들어가야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내 평단가의 손절가를 잡건 안전벨트를 무조건 해놔라. 둘 다 손절가 필요하긴 하지만 신규 매수는 웬만하면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정말 좋은 거 아니면은 기존에 반등 나올 때 보유하고 있던 것들은 꼭 안전벨트 잡아놓고 올라갈 돌타기 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나스닥은 약간 요런 느낌 맞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무슨 금리
금리가 올라가고 뭐하고 해도 나스닥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에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 그 종합주도 그대로 그냥 보시고 매매하시면 돼요. 그거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깨지면 안 되고 깨지더라도 24,000포인트다. 그리고 이런 추세선 넘어오면은 26,700포인트가 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외에 금리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PLT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서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를 봐야겠지만 나스닥 종합지수와 빅스를 봐야겠지만 시장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매매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내려간다 하락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락주의자가 아니라 이 시장은 두려움과 그 공포를 알았을 때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좋은 말하면 여러분들 매매가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만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좀 집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항상 반등을 잡아드렸던 것이 지금 여러분 나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25년 4월 달에 여기 잡아드렸었고요. 한 번도 반등을 언급 안 하고 그냥 방향대로 올라간 대로 보라고 말씀드리다가 처음으로 이때 작년 11월 12월 됐을 때 나스닥이 22만 1000포인트까지 빠질 그 가능성을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2만 1000포인트 빠졌을 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걸 말씀드렸고, 저는 매수했다 말씀드렸고, 저도 그죠? 또 내려갔을 때 여기 또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스닥을 항상 반등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3번 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좀 내려갈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더 지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이브 자주 오세요. 아시겠죠?